이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이 가해자 장모 중사를 구속했죠. 네. 어제 심사가 열렸고 구속돼도 어제 밤늦게 오늘이 되기 조금 전이어갖고 이제 어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 8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요.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체포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심사가 열리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긴급성이 인정돼서 체포 당일 곧바로 이제 이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현재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현재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고 사망 사건이 따로 있는데 이게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따로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를 하다가 지난 1일부터 이게 군 경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 회유 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 처리를 지시를 했죠. 자, 그런데 변호사님, 네. 정말 참 빨리도 구속시켰어요, 그죠? 저는 구속시킨 게 지금에서야 사건이 다 알려져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모든 국민이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부족했나요? 아니요. 블랙박스도 있었어요. 네. 피해 호소를 계속 해왔었고요. 이 고 이중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군에 왜 지금까지 구속을 안 시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내에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지금은 도주 우려가 갑자기 생겼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군내, 공군 내에서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현상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이틀 있다 하죠. 예. 당일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지체하다간 정말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겠다.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추행 피해 2차례 더 있었다. 자, 피해자 유족 측, 저렇게 지금 체크포인트가 나온 것처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요. 네, 추가로 오늘 오후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2차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 상관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2번은 더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에서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성추행을 했다고 의심되는 피고소인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는데요. 1년 전쯤에 파견을 와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화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상 이제 군부대 같이 이렇게 위계적인 그 조직 사회에서는 이 한 그 피해자를 놓고 주위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고 상담을 한답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성추행을 하거나 또는 성적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유족 측이 이번 사안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상사를 한 명 지목을 했는데 그 상사가 그 과거에 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직접 성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소가 된 건데 사실 이 공군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즉 다시 말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차를 이렇게 바꿔서 가면서 한 피해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되는 이것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엄정 수사,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자, 국방부, 공군 지휘부 이미 2차 가해 정황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일단 이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 장문의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달 23일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성추행 가해자가 신고해보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또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
에게 보냈다. 그리고 부대 상관들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결혼 준비로 반차 휴가를 낸 걸 문제 삼기도 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이미 이성용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국방부 역시 국방장관도 이 총장에게 별도 전화 보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군과 국방부가 모두 이런 2차 가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이미 나온 건데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관이 공군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는 그대로 해당 부대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아예 지금처럼 이 군 검찰 아니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했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점이 비판이 이르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청원 그리고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니까 그제서야 지난 1일에 뒤늦게 수사 주체를 20비행단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꿨던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피해자가 왜 극단적인 혼인 신고까지 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게 좀 짐작이 갑니다. 들으신 것처럼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모든 진짜 이 조직의 어떤 이런 은폐 속에서 완벽한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 정말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느낌, 그 압박감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또 얘기들도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관련 지휘관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 제보가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처음에는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 맞다라는 취지로 이제 군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조금 해명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골프장에 있었던 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8시 10분쯤 골프장에 도착했고 이게 시작하는 시간이 8시 12분이었답니다. 근데 한 13분 정도 지난 25분쯤에 이제 보고가 들어왔고 30분쯤에 회의실을 복귀했기 때문에 뭐 골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거를 보고 받고도 계속 골프 친 건 아니다. 그 뒤로 이제 회의실에 복귀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또 충격적인 내용이 이 성추행 상황이 녹음돼 있던 이 블랙박스가 네. 확보가 돼 있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었죠. 구속영장 왜 지금이나 발부됐을까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알려져서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모 중사가 이게 또 군에서 군검찰에 찾은 게 아니고요. 이모 중사가 직접 찾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지 말아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추행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그 이후로 원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같은 부대에 저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 안 했습니다. 최소 2주 동안. 같은 부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없던 걸로 해달라 하고 합의를 종용하고요. 또 모 관계자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유를 하고 또 합의를 종용했고요. 심지어 이 피해자의 어찌 보면 혼인 신고한 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그 남편에게까지 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증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군 법무관인 국선 변호인도 이 전화를 걸 때마다 이 사건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 고인이 된 이중사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죠. 누군지 내가 뭐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걔 괜찮니? 이렇게 술이 취했어?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언변을 하면서 앞에 사람 들리게 하면서 그 사이에 그 말을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그 성폭력, 강제 성추행을 하게 됐고 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왜 제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반문하는 거야? 아이고, 참. 아무튼 이 공군 수사 당국 핵심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다 제출해서 믿었습니다. 수사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이 국선 변호인인데 국선 변호인도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2달 동안 통화를 2번 했다고 해요. 공군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 측과
연락을 2번 했답니다. 국선 변호인이. 그러니까 예. 이것이 좀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돼서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 그렇죠. 그 안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정상적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되지 않다가 언론에 공론화되고 나서야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사건 당시 이런 군 당국의 부실 대응이 뿐만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피해자에게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 했어요. 해야 될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걸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전에도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의 징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인 성고충 전문 상담가로부터 약 22번에 걸친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고 특히 4월 15일에는 그 상담관에게 본인이 좀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담, 또 정신과 다 받았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살 징후 없음, 상태 호전됐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종결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듣기로는 새로 간 그 부대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유가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전반적으로 군에서 자살자들에 대한 징후자들에 대한 이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도 그 공군의 군사 경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이 죽음이 있고 난 뒤에도 예.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 뭐 극단적 선택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한번 점검해서 은폐, 회유, 조작, 그다음에 조치부실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이중사 사건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팠던 한 장면이 혹시 그 영정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정 사진 앞에 저렇게 이중사가 키우는 걸로 보이는 저 고양이 2마리 사진을 저렇게 고인 사진 옆에다 유가족이 갖다 놨는데 저도 참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 장면이 그렇게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